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 라이팅입니다. 자, 김선우 회원님 오늘 드디어 9번째 에세이 첨삭 시간이고요. 드디어 비기너에서 어드밴스 레벨에 진입을 하셨네요. 아주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전체적으로 에세이를 한번 보면요. 내용적인 건 굉장히 잘 쓰셨어요. 그러나 어떤 점이 있다? 약간 순서가 틀린 게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어드밴스를 처음 하시는 거 치고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순서만 틀린 거 정도면은, 그 정도면은 굉장히 아주 무난한 축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자, 제가 요거는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회원님이 비기너에서 먼저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쵸? 자, 비기너를 하시다가 이제 어드밴스로 넘어오셨는데 사실 원래는 이제 다 어법이랑 어휘를 좀 첨삭을 해드리는 게 맞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회원님들도 다 그래요. 비기너에서 어드밴스로 넘어오신 회원님들은 생각보다 요 어휘랑 어법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느라 어드밴스에 나오는 그 내용 있죠. 내용, 컨텐츠적인 부분, 컨텐츠까지 신경 쓰기에는 사실 버거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드밴스 레벨을 하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어휘나 어법이 너무너무 많이 틀려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요거에 조금 더 치중된 비기너 레벨에 치중된 그런 첨삭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개월 정도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뭐냐면 어휘 어법을 첨삭을 해드리는 게 맞긴 하지만 자, 요 2개월 동안은 이 내용이나 컨텐츠적인 거에만 좀 집중적으로 먼저 해서 이제 컨텐츠적인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기승전결에서 전이 없으면 요 전을 어떻게 쓰는지 서론을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요런 걸 좀 집중적으로 배워보았으면 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렇게 하시는 게 나중에 어차피 컨텐츠적인 부분이 좀 갖춰지고 나면 어휘나 어법은 본인이 직접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손이 많이 가지 않아요. 제 손이 많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드밴스 레벨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휘 어법 때문에 에세이가 좀 흐트러진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어드밴스를 공부하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 동안만 저랑 좀 열심히 그죠? 2개월 동안만 저랑 열심히 컨텐츠 부분을 좀 연습을 하셔서 기승전결이 모두 다 갖추어진 그런 글을 쓰실 수 있게 그런 실력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에세이 쓰신 것 치고는 굉장히 잘 쓰셨어요. 자, 일단 첨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disruptive school students, 어쨌든 요런 애들은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others. 자, 사람들에게 다른 애들한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친대요. 그죠? 자, students who are noisy and disobedient should be grouped together and taught separately. 자, 어쨌든 좀 요런 노이지하고 좀 반항적인 아이들은 같은 그룹에 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애들이랑 분리돼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 자, 요거에 동의하니 안 동의하니 동의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사실 우리 회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 의견은 이 에세이에서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원래는 like society has laws. 요거를 이제 두 번째 문단에다 쓰셨는데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문단이죠. 세 번째 문단에다 쓰셨는데 사실 저는 좀 순서를 좀 바꿔보았으면 해요. 자, 요거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회원님의 에세이를 제가 사실 번역기를 사용을 했어요. 사실 굳이 제가 하나하나 다 적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번역기로 한번 싹 매끄럽게 이제 번역을 한번 돌려보고 논리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뭐 대충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많이 고칠 건 없고 핵심적인 부분만 좀 고쳤어요. 핵심적인 부분만 좀 고쳐서 굳이 그렇게 이제 껄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 번역기가 너무 잘 돼 있어갖고. 자, 어쨌든 이제 저는 콘텐츠적인 내용을 좀 다뤄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을 해서 좀 빨리빨리 좀 정확하게 해드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좀 부연 설명이었고요.
자, 요거 보면 제가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학교 생활은 학생들이 중요하다. 학교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처음으로 어울리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놀고 살아가면서 그들은 사회성과 정체성을 발달시킨다. 두 가지 모두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괴롭힘, 왕따, 반항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학교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지는 학생들도 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학교는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갈등에 빚는 것은 불가피하다. 맞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함께 사는 법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다. 이거 굉장히 그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잘 쓰셨습니다. 자, 그러나 학생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은 종종 적응하기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학생들은 자신을 다른 학생들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틀려도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학생들이 자기 주장대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대로 행동하도록 만들 것이다. 뭐 이런 형태로 쓰셨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사회가 그러듯이 강한 학생들은 그들의 요구를 얻기 위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다. 게다가 힘이 센 학생들은 때때로 선생님들에게 반항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부터 해서 이제 첫 번째 본론인데,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괴롭힘, 왕따, 반항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학교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지는 학생들도 있다라고 여기다가 쓰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상이 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주제문에 나왔듯이 시끄럽고 반항적인 아이들입니다. 대상은, 주체는. 그렇지. 이런 애들이 문제인 거고, 왕따나 괴롭힘을 주도하는 아이들이나 왕따나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주도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뭐 속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왕따나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 요거는 주체가 비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룹을 지어서 어쨌든 분리가 돼서 수업을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의 글을 읽어보면 어떤 형태냐면 좀 나쁜 애들 있죠. 질 안 좋은 애들, 나쁜 아이들, 뭐 비행 청소년들, 요런 애들을 분리하는 건 당연하고 왕따나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을 분리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럼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분리하는 건 허용되지,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리가 되는 애들이 나쁜 아이들뿐만 아니라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까지 분리가 된다고 쓰고 있어요. 그렇게 쓰셨어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해가시죠? 왜냐면 어떤 내용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나온 내용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지워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쵸? 오히려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내용이라면 요렇게. 자, 지금 요걸 어떻게 쓰셨냐면 이러이러한 애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괴롭힘이나 왕따, 반항 등 이런 것 때문에 힘든 애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그룹에 속해서 따로 이제 separated, 그러니까 분리되는 학생들 그룹에 이런 애들까지 다 넣어버린 격이에요. 이렇게 범주를 잘못 정하시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제외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내용을. 자, 그래서 어쨌든 자, 학교도 파괴적인 학생들의 규제, 규칙이 필요한 거 맞습니다. 이거 잘하셨고요. 자,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들을 고립시킵니다. 그쵸? 어떻게 고립시켜요? 뭐 정학이라거나 이런 걸로, 전학이라거나, 그쵸? 자, 그런데 이것은 전학이나 정학은 평범한 학생들을 보호하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요거 내용 굉장히 좋았어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정학을 당한 후에 괴롭히는 사람들은 다시 약한 학생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까 정학을 당한 후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아이들은 다른 학생들을 또 괴롭힐 거다. 그리고 자, 파괴적인 학생들은 요거는 이제 내용을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더 많은 방해를 일으키고 있고 그들을 한 곳에 고립시키거나 배치시키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제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하기 합니다. 자, 대신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안내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더 적절한 방법일 수도 있다. 자, 이게 바로 본인의 의견인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바로 본인의 의견입니다. 자, 그것은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괴롭히는 사람들을 평범한 학생들로 바꾼다. 자, 괴롭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친구들이 주로 괴롭히는 아이들을 평범한 학생들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요것도 이제 본인이 주장하시는 거고,
자,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들을 교육시키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처음부터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환경이 그들을 괴롭히도록 강요한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도록 강요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환경으로 그렇게 인한 걸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따라서 학교가 학생들을 방해하는 원인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시도한다면 학생들에게 지장을 줄 수 있다가 아니고 이제 학생들에게 뭔가를 이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어쨌든 요거를 이제 결국 결론으로 쓰셨는데 사실 기승전결에서 결이라고 하기에는 좀 내용이 좀 부족해요. 왜냐면 지금 이제서야 요게 이제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방법을 좀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뭐 애들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안내하는 게 더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안내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아주 논리적인 근거를 좀 들어주시거나 했으면 좀 더 풍부한 글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요거를요 전체적으로 순서를 좀 변경을 해봤어요. 자, 원래 이 문단이 어디에 있던 겁니까? 요게 세 번째에 있던 문단이에요. 자, 원래 세 번째에 있던 문단이 첫 번째로 가고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문단이 되고 여기가 두 번째 문단이 되고요. 이해가시죠? 자, 요런 순서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돼요? 자, 어쨌든 사회가 법을 가지고 있듯이 학교도 규칙이 필요하다. 그죠? 학생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들을 고립시킨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그들을 한 곳에 고립시키거나 배치시키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먼저 본인의 의견을 한번 빡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학교는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갈등을 빚는 것은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은 종종 적응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므로 이제 어쨌든 게다가 학생들은 자신을 다른 학생들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에 자신이 틀려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학생들을 다른 사람들을 자기 주장대로 뭐 행동하도록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다. 게다가 원래는 그러므로 뭐 약한 학생들을 괴롭힌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요거는 지워버리고요. 게다가 힘이 센 학생들은 때때로 선생님께 반항하기도 한다. 이런 내용이 와야 되겠죠. 게다가를 사용했으면 조금 더 바로 여기에 게다가를 넣으려면 어쨌든 이 문장이랑 요 문장이랑 자기 주장대로 행동하게 만들 것이다. 그들의 요구를 얻기 위해 요구사항을 그들이 원하는 거 얻기 위해 약한 학생들을 괴롭힌다라는 거는 둘이 일맥상통해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는 지워버리고요. 자기 주장대로 행동하게 만들 것이다. 게다가 힘이 센 학생들은 때때로 선생님들에게 반항도 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다가 제가 빨간색 글자로 추가를 해놨습니다. 이 역시 아직 성숙해지지 못한 인격의 미완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요거를 써놨거든요. 왜냐면 지금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애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무슨 이유겠어? 인격의 미완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해야 애들을 떨어뜨려서 분리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더 인도하고 더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건 어쨌든 인격의 미완성에서 비롯된 거야. 애들이 나쁜 행동이라는 요런 A라는 나쁜 행동을 하고 B라는 나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인격의 미완성에서 비롯된 거야. 자,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을 본다면 자, 요거는 제가 쓴 부분입니다. 요거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세요. 관점에서 학생들을 본다면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분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내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더 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와야 될 내용인 거죠. 자, 그것은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괴롭히는 사람들을 평범한 학생들로 바꿀 수 있다. 자,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고 교육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자, 누구도 그렇게 처음부터 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도록 강요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따라서 환경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학교가 학생들을 방해하는 원인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그 원인을 해결한다고 시도한다면 학생들에게 지정해 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학생들은 적어도 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라는 형태로 긍정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해가시죠? 어찌됐든 애들이 인도하고 더 사랑하고라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잖아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긍정의 메시지를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결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여기서부터 결인데 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어요.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들은 학교라는 것이 단순히 교육을 하는 기관의 역할만을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 우리의 문제점을 꼽는 거죠. 우리의 문제점을 꼽음으로써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지만 자, 제 학교의 진정한 의미는 아이들이 지도하고 이끄는 것으로서 우리는 요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는 형태로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일침을 놓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제가 좀 적어놨어요. 학교는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완성을 위한 곳이다. 요 위에 인격의 미완성이라고 이거 아까 보셨죠? 인격의 미완성, 그죠? 미완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비행 이런 행동들은 인격의 미완성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인격의 완성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회원님의 의견은 에세이는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은 학교라는 작은 사회를 통해 협동과 인내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야 한다고 했는데 요거는 사실 요 부분에다 쓰지 않으시고 좀 위쪽에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내용이 조금 더 풍부해지겠죠. 이해가시죠? 자, 결론 부분은요, 회원님. 제가 결론 부분은 그렇게 자세하게 쓰지 않았어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문장들, 내용들만 제가 적어놨고요. 요 마지막 결론 부분은 우리 회원님께서 직접 써보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전체적인 내용, 본론까지는 제가 뭐 순서를 좀 바꿔드리고 내용을 좀 추가해드리고 하더라도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는 결론은 우리 회원님이 계속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물론 본론에서 내용이 미흡한 것 역시 제가 직접 써보시라고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어떤 건 줘요? 가이드라인은 항상 드린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서 인격의 미완성이라거나 아니면 여기 요 마지막 부분처럼 자, 잘 안 보이죠? 네, 제가 너무 낙서를 했네요. 자, 요 마지막 부분처럼 제가 우리 회원님에게 가이드라인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써드린 혹은 좀 이렇게 문장 같은 경우는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회원님이 좀 고치셔도 되고요. 회원님이 요거를 보시면서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써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가면 되겠구나라고 힌트를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다시 고쳐서 써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에세이도 계속 에세이 첨삭도 이제 어휘랑 어법 대신에 컨텐츠 위주로 조금 집중해서 공부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어제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고 갑자기 추워지고 그렇습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